메라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터키 아즈마입니다. 제가 지금 올해가 2021년이고 터키에 제가 처음 온 것이 2015년이니까 벌써 16년 차가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그 블로그에서 많은 이웃분들이 계신데 터키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터키에 사는 게 어때요?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. 그냥 뭐 제일 궁금하겠죠. 그냥 제일 또 물어보기 쉬운 질문. 터키 사니까 어때요? 좋아요? 이렇게 물으시면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.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긴 얘기를 못 하는데, 그래서 터키에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어떤 안 좋은 점이 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터키에 사니까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으시는데, 일단 터키는 기후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도 오늘이 2월 오늘이 20일이고 지금 토요일이에요. 그래서 지금 터키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외출 제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는 뭐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,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외출을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리도 엄청 조용하고 뭐 다들 집에서 이렇게 계신데, 지금 2월인데 요번 주는 눈이 많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뭐 폭설이어가지고 그랬는데,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국처럼 사계절이 이제 있고, 그리고 겨울은 한국보다는 좀 덜 추운 것 같고, 여름은 그 지중해성 영향 때문인지 한국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을 3년 전에 갔거든요. 3년 전 여름에, 그러니까 한 2년 반 됐죠. 정말 너무나 더운 거예요. 내가 살던 한국이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더워가지고 빨리 내가 사는 이스탄불로 돌아가고 싶다. 뭐 내가 필요한 일정을 다 끝내면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이 너무나 덥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에 이제 방학 되면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,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한국을 많이 가세요. 겨울 방학은 짧고 여름 방학이 길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가서 이런저런 애들 볼 일도 보고 뭐 병원도 다니시고 또 뭐 못 봤던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자주 가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. 한국 가면 일단 너무 더워서 가기 싫고,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일단 가족이 가려면 뭐 2명, 3명,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하나여서 3명이었지만 뭐 아빠는 안 가고 이제 딸하고 둘만 간다고 해도 왕복 그 비행기 값에 가면은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만나서 써야 되고, 또 간 김에 한국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, 또 분들한테 선물도 드려야 되고, 여러 가지로 부대 비용으로 정말 여름에 한 번 갔다 이러니 정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하면 한국은 잘 안 갔어요. 안 가고 뭐 아이랑 주로 이제 유럽 여행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날씨가 일단 좋기는 해요. 한국이 지금 제가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이 봄의 황사 이런 게 없었는데, 지금은 뭐 그런 황사 때문에 공기가 정말 너무 안 좋다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뭐 빨래를 넣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여기는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기가 여기도 많이 탁해졌어요. 그리고 이스탄불도 뭐 사람들 공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제가 봐서는 여기가 그렇게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어떤 정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, 뭐 막 이런 겨울에는 특히 또 아직도 이게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만큼 이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, 아직도 그 뭐 갈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, 아무튼 그런 거를 떼기 때문에 겨울 이제 될 때쯤 한 11월 이때쯤 되면 저녁에 밖에 나가지 못해. 나가면 그 냄새가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여기가 뭐 그렇게 딱 공기가 좋다 이거는, 그냥 관광 오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관광지만 다니시니까 공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기가 뭐 그렇게 하늘은 맑아요. 하늘은 정말 너무 예쁘다. 하늘 파랗고 정말 뭐 흰 구름, 각 모양의 구름들 너무 예쁘고, 그런 거가 있어서 공기가 맑다라고 하면
그건 맞지만 그냥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뭐 어떤 측정을 해본다면 그렇게 맑은 공기는 아니지 않나. 특히 제가 사는 이스탄불은.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이제 생활 물가가 좀 저렴해요. 그러니까는 물론 뭐 물가가 저렴하다는 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렴할 수도 있고 또 안 저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, 일단은 과일이나 야채 이렇게 먹을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거리가 저렴한 편이에요. 그래서 저희 이제 딸애가 최근에 한국을 갔는데 정말 너무 비싸다고.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뭐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를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가 없었는데, 이 한국 가서 하니까 뭐 피자 한 판을 먹으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, 뭐 치킨 한국 사람들 뭐 일일 1치킨 한다고 하는데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고 그래도 정말 너무 비싸다,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싼 편이고, 그 외에 이제 어떤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한국, 그러니까 여기가 싸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느 나라나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 터키도 특히 빈부의 격차가 심해요.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명품 같은 거 정말 이런 고가품을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 막 다 매진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한국보다 오히려 더 비싸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도,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도 뭐 보면 다 아이폰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뭐 삼성 뭐 최신 기종 많이 들고 다니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거리에 정말 이 뭐 시리아 난민들도 뭐 물론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, 터키 제가 이제 원래 시리아 난민 오기 전부터 살 때도 거리에 보면 그 이 리어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폐지 줍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루에 정말 뭐 빵 하나로 견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뭐 여기서 한국보다 훨씬 뭐 유럽, 한국에 뭐 돈을 가지고 여기서 유럽에 뭘 누리고 산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것 같고, 뭐 집세라던가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좀 한국보다는 좀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집세가 좀 싸고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먹을거리 이런 게 좀 싸고,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생활 물가가 좀 싼 거죠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번씩 한국 갔다 와야 되고, 또 여기에 없는 한국 음식들은 구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이 가격이 비싸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하면 그렇게 막 무슨 동남아 그 뭐 물가로 여기서 뭐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다, 그건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좀 한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, 그 정도고. 이제 안 좋은 점 중에 이제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음식이죠.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뭐 그래도 30년 넘게 살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완전 그 한국 사람 입맛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가 이제 뭐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무슬림이 99%인 이제 나라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흔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거의 안 먹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가끔 돼지고기가 뭐 이 한인마트에도 가끔 들어오고, 또 이렇게 뭐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돼지고기를 파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좀 비싸게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국 그 삼겹살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. 한국은 진짜 막 생삼겹살에 정말 구우면 막 너무 맛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 냉동 삼겹살이고, 터키에서는 안 나니까 뭐 굉장히 비싼 거라서 자주 사 먹지는 않는 것 같고, 근데 정말로 너무 돼지고기가 한 번씩 먹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먹는데, 그게 생각보다 저도 처음에 이제 여기 터키 간다고 했을 때 주위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거기 돼지고기 없는데 뭐가 없는데, 아유 뭐 사람 사는데 다 똑같고 돼지고기 없으면 소고기 먹으면 되고 뭐 닭고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꾸준히 사니까 한국 음식이 늘 먹고 싶고, 한국에서 뭐 흔히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야채나 이런 게 여긴 없어요. 물론 여기 야채를 먹으면 여기 뭐 오이, 토마토, 뭐 가지, 호박 이런 거 다 싸고 맛있고 좋은데, 그런 거 말고 한국에서 나는 뭐
그런 야채들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한 번씩 그런 거를 뭐 어떤 기회에 뭐 한국 갔다 오신 분 좀 가져왔다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. 예전에 지금 겨울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과메기를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과메기 좋아하거든요. 회도 좋아하고. 근데 정말 그 과메기 이렇게 미역이나 김에 싸가지고 이 초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거 보면서 막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저런 거 너무 먹고 싶다. 그냥 한국에서 너무 흔하고 또 전화만 하면 갖다 줄 텐데 막 그런 거를 한 번 먹는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좀 힘들어요. 그 다음에 터키 사니까 더 좋은 게 뭐냐면 근데 여기가 이제 가깝잖아요. 유럽이 바로 옆에 이제 그리스 있고 여기 불가리아도 있고 뭐 좀 넘어가면은 뭐 이탈리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이제 항공료를 미리 예약을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나오면 미리 이제 예약해놨다가 이제 가서 여행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살면서 아이 데리고 뭐 웬만한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뭐 이렇게 쏙쏙들이 다 가봤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들으면은 뭐 갈만한 나라들은 그래도 얼추 가보지 않았나. 예. 그런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. 한국은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섬 아닌 섬이 되다 보니까 그 해외에 국외여행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막 마음을 엄청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을 짜야 되고 뭐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은 또 막 휴가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잠깐 짧게도 뭐 2박 3일이라든지 뭐 길게는 뭐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스케줄로도 충분히 해외를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그 초창기에 왔을 때는 그때 이제 비자 제도가 지금은 이렇게 레지던트 비자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시스템도 물론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심사가 까다롭고 막 이렇고 그 대신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이제 90일간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해외 한 번 갔다 오면.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한 번 갔다 와서 이제 여권에 한 번 나간 도장 또 들어온 입국 도장 한 번 찍으면 3개월, 그러니까 90일간 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저도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도 아무튼 어릴 때인데 이제 그 비자 여행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항상. 그래서 3개월마다 무조건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은근히 물론 뭐 비용은 좀 들긴 하죠. 아무리 뭐 저렴하다 해도 비행기든 뭐 버스든 뭐 어쨌든 가족이 움직여야 되니까 돈은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빡빡한 이 외국 생활에 그래도 한 번씩 그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그럼 그때는 정말 많이 다녔어요. 그거 핑계 삼아 뭐 잠깐 갔다 와도 되지만 스케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번엔 좀 길게 뭐 어디 뭐 이집트 갔다 오자. 그래서 이집트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녔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비자 제도가 바뀌면서 그걸 이제 못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스케줄을 미리 짜가지고 그래서 해외여행 해외여행 뭐 좀 마음만 먹으면 많이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좋은 것 같고 이제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제 돼지고기나 뭐 베이컨 이런 거 이제 잔뜩 이제 쟁여가지고 이제 와서 냉동실에 이제 쌓아놓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다음 또 여행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제 그것도 아껴 먹고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여기 살면서 또 좋은 점은 제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3살 때 와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갔는데 어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실 터키가 한국보다 교육 수준이 높진 않아요. 오히려 나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어쩌다가 이제 터키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좀 저렴한 국제학교를 보냈어요. 근데 이제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또 우리 아이는 잠깐 또 여기 로컬 학교 이제 또 다녔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터키어도 좀 배우고 근데 이제 뭐를 학교에서 배우고 뭐 이런 거를 둘째치고 아이한테 어떤 좀 선택의 여지를 좀 줄 수 있다. 여기 사시는 그 엄마들 중에서도 한국이랑 뭐 별반 다르지 않게 뭐 과외도 시키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엄마가 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제
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눈치 안 보고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뭐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좀 키울 수 있지 않나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것 같고, 또 뭐 국제학교 보내면 언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어라든지 또 여기 현지어라든지 또 한국어가 좀 단점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2세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좀 엉뚱한 소리하고 엄마 아빠랑 소통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, 그거는 이제 그 부모님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열심히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쓰게 하고, 또 평소에도 한국 드라마나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나누고 책도 읽히고 이렇게 하면 유지를 잘 하고,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국어를 뭐 어느 정도 잘 하거든요. 그래서 뭐 항상 그래서 그런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, 그냥 뭐 아무튼 그래서 교육적인 거는 또 다음에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면 또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터키에 살면서 뭐 어떤 약도 중에 좋은 게 터키 사람들이 친절해요. 예, 친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이 많고,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어려운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, 이제 그런 부분은 좋긴 한데 또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.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이렇게 상명하복 막 이런 게 강해가지고 약간 자존심 너무 터키 사람들이 세가지고 뭐 몰라도 모른다고 안 하고, 뭐 영어 뭐 do you speak English 그러면 yes 그래놓고 이제 뭐 못한다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삶에서 좀 답답하다,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터키에 이민 이렇게 얘기해서, 사실 터키는 이민이라는 게 없고 공식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사는 거죠. 그냥 어떤 비자, 이제 비자를 받는 게 그렇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, 근데 이제 여기 시스템이 다 터키 현지어로 일 처리를 해야 되고 영어가 거의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비자를 발급받을 때라던가 어떤 관공서에 가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, 그렇다고 맨날 뭐 내가 뭐 공식 번역사를 통역사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영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안 통하고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을 위한 뭐 이렇게 서비스가 그렇게 뭐 잘 돼 있거나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살면서 많이 답답하지 않나.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, 이렇게 외국에 산다는 게 그 외국에 살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 지수를 따져보면 이혼하고 사는 그 어떤 지수하고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뭐 이렇게 혹시라도 터키에 와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오셔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점과 별로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, 제가 이제 오늘 쭉 뭐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터키 사니까 어때요? 이렇게 이제 방대하게 물어보지 마시고, 뭐 구체적으로 뭐 교육은 어떤지, 아니면 음식은 뭐 어떤지, 뭐 터키 사람들은 어떤지, 뭐 이런 문제는 뭐 어떻게 어떤 뭐가 있는지 이렇게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보고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영상이 뭐 재밌으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그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. 감사합니다.